그러면 이제 중국 함부로 못 가버리죠. 이제 까분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이 뭐 그게 김정은이 빗장을 열어줘서든 김영철이가 빗장을 열어줘서든 혹은 예방전쟁으로 그냥 처음부터 지어패서든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할 때 중국이 그에 반발해서 그 굉장히 긴 그 압록강 두만강 그 국경을 따라서 중국이 군사를 배치해 놓고 가칭 북조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선, 인민전선 뭐 이런 무장단체를 만들도록 뒤에서 부추기고 하고 그 무장단체에 무기와 돈과 기타 등등을 주면 북한을 접수평정으로 들어간 미군의 입장에서는 침략자가 되는 거예요. 걔들은 정의로운 민족해방 세력이 되는 거고. 중국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짓을 못하게 미리 중국을 제압해 놓고 북한을 접수평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북한이 접수평정이 되면 그다음에 북에 어떤 해방이 오고 그 해방의 결과로서 북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그러한 세계로 그러한 세상으로 그러한 질서로 급속하게 발전해 나가면 이게 중국 사람들의 심리와 이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내는 빛나는 한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트럼프 시스템이 만약에 중국을 길들이게 한다라고 보는 저희의 그거에 아주 심각한 비즈니스에 돌입했다라고 보는 게 저희의 예측이 맞다면 그게 뭐 옆으로 잠깐 휘어지든 어쨌든 간에 결국 이 길로 갈 거다. 누가 봐도 명확하다. 중국을 길들이는 마지막 최종적인 궁극에 빛나는 한 수는 북한 해방이다. 북한 해방을 하려면 중국을 먼저 수갑을 채워서 제압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북한 해방시켜서 북한을 급속하게 자유와 풍요를 향해서 발전시켜버리면 중국인의 사회 정치적 심리가 어마무시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 엄청난 심리적 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면 제1기의 트루만 시스템 때 1971년까지 갔습니다. 이때는 중국이 극좌 공산 세력으로서 이 세계 질서에 앙앙불락 대드는 천병 역할을 할 때예요. 아니 6.25 때 무려 130만 명이 참전해서 20만이 죽고 40만 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면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이상적 공산사회를 건설한답시고 이 전부 집단농장으로 만들고 집단농장 안에서도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애들 기숙사 다 분리시키고 부부도 기숙사가 달라요. 가족도 해체시키고 그게 대약진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단 농장마다 뭐 제철소 만든다 그래가지고 전부 철광석 다 끌어쓰고 뭐 석탄 다 끌어쓰고 하는 바람에 제철소가 못 돌아가고 사회 곳곳에 이러한 경제적 마비 현상이 일어나니까 결국에 가서는 무려 5천만 명 가까이 굶어 죽은 비극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극좌 혁명 세력이죠. 이 트루만 시스템 때는 중국이 극좌 공산혁명 기지로서 그 세계 질서, 미국이 이끄는 세계 질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 다음에 제2기 닉슨 시스템 때는 미국과 세계 질서에 대해서 이게 1972년에서 1981년까지 약 10년 이어졌는데 이때는 미국과 협력해서 반소 전선에 참여한 시기예요. 그러나 아직 개혁 개방은 안 이루어진 시기예요. 제3기 등소평 시스템 때는 이게 한 30년 이어졌어요. 1982년에서 2012년까지 미국과 세계 질서 품 안에 딱 안겨가지고 젖을 쪽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이때. 그러니까 미국 및 세계 질서 미러를 했던 시기예요. 제4기는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한 사람부터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약 5년간 이어진 건데 이때 미국 및 세계 질서와 대립하고 중국몽, 중국제조 2025, 1대1로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을 도발을 하고 미국을 젖혀버리고 2020년대 말쯤 되면 미국을 젖혀버리고 자기들이 세계 넘버원 슈퍼파워가 되겠다. 이런
망상에 취해가지고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한 거예요. 이 시기에. 남사군도에 인공섬 만들고. 그 남사군도라는 게 중국과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그 삼각축 연결하면 중간쯤 있는 바다 한가운데인데 거기다가 시멘트 부어갖고 산호초 위에다가 자연 파괴하고. 망상이죠.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그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부티 먹고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랑 연관되고 그렇게 스웨즈 운하 목줄 졸라버리겠다. 스웨즈 운하 목줄 조른다는 얘기는 서유럽의 목줄을 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그 아주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보를 했다고요. 지난 5년간 중국이. 그리고 되돌릴 기 없이 말뚝을 박은 사건이 9월 17일 날 중국의 약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군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 폭탄 던진 거예요. 그게 트럼프 시스템이 이제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인 시그널. 이거는 확고부동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5기가 시작된 거예요. 제5기는 뭐냐? 중국 격변을 각오를 하고 중국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길들이기에 나서는 순간 그 길로 가면 제일 빛나는 한 수는 북한 해방이에요. 근데 북한 해방에 미국이 북한을 접수해서 평정하려면 중국 손발을 일단 수갑을 채워서 족쇄를 채워서 딱 묶어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중국이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요. 그게 뭐 직접 미국이랑 싸우는 그런 무식한 짓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조선 민족해방 인민전선 같은 거 하나 만들도록 뒤에서 펌프질하고 그거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그냥 그 긴 압록강 국경 두만강 국경을 이용해서 그 무력 집단에게 어마무시한 돈과 무기와 물자를 지원해주는 이런 게임을 펼치면 이거 아주 아주 그 골아픈 게임이거든요. 이거 미국이 직접 중국에 개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짓 못하게 중국을 딱 목을 졸라놓고 수갑과 족쇄를 채워놓고 시작해야 되는 그 수갑과 족쇄가 바로 관세 폭격, 위구르 인권 그리고 야 너희 더 까불면 금융 폭격까지 할 거야 라는 그런 위협을 딱 해서 족쇄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수순이 읽히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엊그저께 참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윗이 좀 묘하잖아요. 아니 비핵화 합의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비핵화 합의했다고 뭐 막 트윗에서 자기 일방적으로 떠들어 버리고 나 참 많이 이런 소식은 정말 그 굉장히 그 흥분시키는 근데 그건 우리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좋은 소식이야 뭐 익사이팅 한 소식이라고 이러고 트윗 날려버리자. 그 뭐겠어요. 제 눈엔 어떻게 보이냐면 야 니들 둘이 만나서 무슨 짓 하건 그건 이미 메인 게임 아니야. 평양 자체는 맘만 먹으면 그냥 밟는 거야.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잖아요. 잭 케인. 그러니까 원래 매티스가 아니라 잭 케인이 국방장관이 되는 건데 트럼프랑 절친해요. 전략가죠. 군인 출신에. 근데 군인 출신답지 않게 말을 좀 천천히 하긴 하지만 존 볼턴 같이 대중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잭 케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군사 옵션은 한 번도 배제된 적 없다. 그리고 릴라이어블한 군사 옵션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릴라이어블하다라는 얘기는 뭐 큰 희생 없이 믿고 쓸 수 있는 게 확실한 군사 옵션이란 뜻이죠. 휴전선 남쪽이나 미군의 큰 희생 없이 확실히 쓸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주한미군 가족 동반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해상 봉쇄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인 철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을 우리 쓸 수 있다. 군사 옵션 전에도. 그 말 한마디가요.
이 한국 경제는 아주 허리 분질러지는 얘기예요. 그 진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해야지. 허리 분질러진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미국이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국인 철수하세요라고 얘기해버리면 한국 경제 그냥 바닥 모르고 추락해버리죠. 거의 부도날 지경으로 추락할걸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랑 이렇게 논의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일방적으로 가서 막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냥 이런 쇼를 부리면요. 이거 정말 뭐 하자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에 운이 온 거예요. 무슨 운이 왔냐? 이걸 보시면 알아요. 닉슨에서부터 시진핑 망상까지 1972년에서 1917년까지 이게 46년이에요. 46년 동안 한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삼중 분열 구조에 시달려요. 자, 보세요. 세계 질서로 보면 정전 분단이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속에서 공존해야 될 대상이에요, 북한이. 아니, 닉슨이 가서 모택동 만나가지고 손 따둑거리고 이제 중국을 내세워서 중공이 중국으로 격상이 되고 그 중국을 내세워 갖고 지금 소련이랑 지금 대립각을 세우는 그 큰 그림이 잡혔는데 그 중국의 그 거의 꼬문 국가인 북한인데 그럼 북한이랑 이 대한민국도 이런 세계 질서 속에서는 그냥 공존해야 될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북진 멸공통일의 그런 상대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한반도 실정으로 보면 북한은 굉장히 호전적인 전체주의 사교체제이기 때문에 공존이 어렵잖아요. 이승복군, 이불, 너 빨갱이가 싫어 임마? 너 입 한번 찢어서 죽어봐. 10살짜리, 12살짜리 그 소년을 입을 찢어 죽일 정도의 그런 흉악한 무력 부대가 울진삼척 때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고천망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역사 배경 및 법률로 보면 대한민국 헌법 3조는 한반도는 영토가 대한민국은 영토가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역사 배경 및 법률 체계에서 보면 북한은 북진 흡수 통일의 대상이에요. 그럼 세계가 이게 다른 거라고. 이 다르다는 걸 누구도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아니 지금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유신 때 보시라고요. 세계 질서상 필요하면 한반도도 밥으로 개싸움 붙이기 위한 중소 간의 싸움 붙이기 위한 뼈다귀로 내주겠다는 식으로 키신저나 닉슨이 암시하고 돌아다녔는데 이 세계 질서가 그렇게 각이 잡히는데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그 제한된 조건 안에서 어떻게든 국가 만들고 어떻게든 국가 지켜내고 어떻게든 경제 발전하고 이러고서 선배 세대가 그냥 바닥을 박박 기어온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제한된 조건이지만 그 제한된 조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기반을 만들고 내 힘을 기르겠다. 그게 감투 정신 아니에요. 그러나 조건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판은 무려 46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담론은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자유민주 세력,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이. 왜냐? 서로 화해가 안 되는 세 가지가 분열되어 있는데 세계 질서상으로 보면 북한은 공존해야 될 대상이고 한반도 실정으로 보면 쟤들이 아주 또라이 같은 호전적 전체주의 사교체제라서 도저히 공존할 수가 없고 역사 배경 및 법률로 보면 저건 북진 흡수 통일의 대상이고 이게 각각 다르잖아요. 이 각각 다른 걸 갖고 그냥 샷다 마우스 입 바른 소리 안 하고 그냥 서로 모순된 거 얼레벌레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생존해 왔거든 우리가. 이 약점을 들고 판 게 DJ예요. DJ 햇볕 딱 때린 거죠. 거기다 대고. 야 우리 통일해야 되지 않아? 3단계 통일 4단계 통일. 저기 햇볕 때리고 퍼주면 우리 통일화 그러고서 가서 손 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퇴임한 후에 핵무기 개발 한다고 그러니까 야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 핵무기 개발하면 의도도 능력도 안 된다고. 지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 핵무기 막상 개발해 놓으니까 DJ를 쓴 게 노무현은 NLL과 핵을 양보를 하고 그걸 위해서 노무현이 그랬잖아요. 나는 북핵을 변호하는 국제적 변호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삼중분열을 악용한 거죠. 문재인 찜담이 이제 더 지독해진 거. 아주 내놓고서 이제는 뭐 미국 상관없어. 유엔 제재 상관없어. 우리 민족끼리 하면 되지. 근데 우리 민족끼리의 결과물은 뭐냐고요.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잖아요. 이거 자기 정체가 뭔지 노출시킨 자기의 정체성을 노출시킨 몽상이죠. 그 우리는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 남북 관계 및 한반도는 세계 질서와 중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큰 틀이 정해진다. 우리는 그 큰 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내고 그 최선을 실현하면 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데 우리가 운이 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시스템이 시작됐다고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할 거예요. 엊그저께 아니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제 누계 2,500억 달러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물량의 절반에 해당을 해갖고 거기다 관세 폭격을 때려버렸는데 이거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위한 제조업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이제 그거 좀 스탑해. 그냥 n분의 1로 좀 줄어들어야 돼 그거. 어차피 우리가 고객이니까 우리가 다 사주는 거니까 이제 중국제 대신에 인도제, 베트남제, 말레이시아제, 타일랜드제, 인도네시아제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아니야. 그리고 좀 뭐 거기서 로봇하고 좀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또 그런 공장이 있으면 그건 미국으로 들어와야지. 덜 노동 집약적인 거는. 지금 이 시그널을 확실히 보내버린 거라. 그럼 이거 뭐냐. 지난 46년간 지배해왔던 닉슨 이후 닉슨 체제, 등소평 체제, 시진핑 망상기를 지배해왔던 중국이 세계 시장의 제조업 기지라는 그러한 세계 질서와 중국 사이의 관계가 요동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시스템은 중국 길들이기에 나섰고 그것을 위한 빛나는 한 수는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죠. 쓰나미가 오고 있는 거죠.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쓰나미 에너지를 활용할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 활용할 준비라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첫 걸음은 뭐냐면 비전을 서로 공유해야 돼요. 지금 4단계 자유민주 국가연합 통일론 그러면 아무도 몰라. 백모랑 조성환 교수랑 몇 명밖에 안 떠들어요. 그게 이른바 보수, 이른바 자유민주, 이른바 우파 진영에서 많이 퍼져야 돼요. 이 4단계 뭐냐? 첫째가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한다. 둘째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임시행정기구를 만들어서 북한을 운영한다. 이 임시행정기구 Transitional Administration TA 단계에서 북한 주민이 최소한의 자치 능력을 획득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이행하기 시작한다. 3단계는 북한 주민 스스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를 건국하고 발전시킨다. 4단계는 북의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와 남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결정에 의해서 자유민주 국가연합 코리아 유니온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코리아 유니온의 등장까지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 한 5년에서 10년이면 갈 거예요. 또 이 과정 우리가 임시행정기구 단계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노하우, 우리의 표준화 노하우, 우리의 품질관리 노하우, 우리의 안전관리 노하우, 우리의 의료 지식, 우리의 기타 모든 노하우가 그냥 통째로 북한 주민한테 이식돼야 돼요. 들어서. 굉장히 그럼 빨리 발전한다고요. 우리 그거 배워내려고 일본 책 읽고 미국에서 녹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거꾸로 훔쳐서 배우는 거. 미국에 눈 감아줬고. 일본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또 일본에서 빼와갖고 또 배워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먹고 살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7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앵겨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동질화 되잖아요. 동질화가 통일이죠. 정신과 상징과 관념과 관점이 동질화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동질화되면 이미 그건 끝나는 게임 아닙니까? 자, 이런 그건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중국과 세계 질서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한반도나 남북 관계 큰 틀이 규정되는 거야. 너 사회대주의 아니냐라고 저한테
그런 비판은 하지 마세요. 왜냐? 우남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님 한번 보자고요. 이분 일제 때 우리 독립의 기운은 일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들이받을 때 온다 그랬어요. 1920년대부터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쟤들 성질머리가 강포하고 포악하고 더러워서 결국 쟤들이 지 분에 못 겨워서 지 성질에 못 겨워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들이받는다. 그때 한반도에 독립이 온다 그랬다고. 지금 제 말과 구조가 같잖아요. 중국이 시진핑 체제 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들이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중국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그래서 중국을 주저앉히는 혹은 길들이는 과정에서 북한의 해방과 발전이 필수적인 빛나는 한 수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의 명운이 달라진 거예요. 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짜증나죠. 대통령이란 자가 저기 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참 그렇죠. 짜증나는 일인데 이 짜증 잠깐 멈추시고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단련을 해서 갖추고 갈고 닦아서 어떻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서로 엮일 수 있는지 그것을 많이 고민해야 돼요. 쓰나미 오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처럼 이제 우리가 보트를 만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